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로 알아보는 여론의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같이 해주고 있는 우리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성형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여자 양지혜 아나운서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혜입니다. 자신 있어 보인다. 뭔가 부족해 보인 듯 하지만 딱히 성형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 남자 김현태 아나운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기자 김현태입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성형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할 말 많죠? 네, 뭐 항상 좀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뭐 어떤 걸 또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걸 또 해볼까? 네, 시술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어요? 성형 수술은 잘 무서운데 뭐 시술 같은 경우에는 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시술이 차이가 있나 보죠? 많죠.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때요? 성형 얘기해 볼 텐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성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외모에 제가 한때 그 치아가 바르지 못해서 교정을 받은 이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외모에 신경을 썼었는데 뭐 칼을 댄 적은 없지만 교정을 통해서 약간 외모가 중요한 경쟁력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뭐 수술 축이도 안 들죠. 치아 치아는 교정은? 네. 그렇구나. 치아 교정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불편하고 그렇던데 그것도. 여하튼 여러분과 함께 성형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성형 수술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말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도 같고 한때는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도 같은데 그러나 성형에 대해서 왠지 주저주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성형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찬성하는 이유를 먼저 듣고 다음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성형수술이 요즘 다들 흔하게 그게 이제 수술이 되질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회가 너무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된 것 같아서 또 제 나이 때 보면 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성형에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다 가요. 저도 이제 취업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네, 그게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자기가 자신감이 높아지니까 그 성형이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지나치지만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는 성형은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아주 좋게 생각해요. 왜요?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신감이 생기면 뭐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자신감이 있는 상태니까 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가 이뻐지기 위한 노력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이뻐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딱히 나쁘게 보진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컴플렉스나 그러니까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성형을 하는 거는 찬성이고요. 그렇게 인해서 더 당당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뭐 과한 성형은 아니겠지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인생 자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있어서 이제 외모가 하나의 좀 고충이 된다면 그 의학을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 시선이나 이런 게 외모 지상주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성형수술이요? 네. 괜찮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괜찮으세요? 여자들 이뻐지면 뭐 남자들도 좋아하니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못생긴 사람들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거? 불이익받는 것 같아서 어떤 걸로 못생기면 불이익받는 것 같아요? 좀 뚱뚱하다고 뭐 알바 같은 것도 면접 가면 잘리기도 하고 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예뻐질 수 있으니까 이미지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좀 예전에는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예뻐질 수 있으니까 이미지도 좋아지고, 예. 그래서 좀 예전에는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지 않은 선에서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더 예쁜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성형을 하면은 자신에 대한 뭐 지위가 상승되는 뭐 그거랑 그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네. 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옛날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뭐지 일반화됐잖아요 수능수술이. 그래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뭐 자기 것도 표현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긍정적인 생각? 좀 괜찮게 생각해요. 뭐 투자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돈까지 줄 수 있어요? 만약 진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뭐 그 정도야 투자해 줄 수 있죠. 뭐 너무 건강에 대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뭐 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좀 더 생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반대하는 쪽은 아니에요. 찬성하신다 그러는데 그럼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요? 뭐 예뻐지는데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네, 예. 성형수술이요?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고 하기 싫은 사람 하는 거고 뭐 뚜렷한 의견은 없는데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그런데 적당히 해서 뭐 자기 얼굴형에 좀 맞게 한다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 다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찬성합니다. 어떤 면에서 찬성하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면접이나 이제 취업할 때 외모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환경이 이끌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도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으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본인 만족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그걸 반대하나 찬성하나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본인은 생각 그냥 뭐 찬성? 네, 그냥 굳이 말한다면 그 이유가 그게 이유가 있다면 찬성한 이유가 있다면 그냥 뭐 죄를 짓는 건 아니니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여기 강남 저는 대전 사는데 강남에 오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게 좀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한두 군데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고쳐서 뭐 자신감을 갖고 그러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게 너무 같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자기 아이덴티티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거는 좀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쵸. 누구나 태어날 때는 자기 얼굴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선택의 문제가 아닌 뭐 주어진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뭐 미라는 것은 뭐 하나 인간의 뭐 욕망이랄까요? 뭐 고전부터 전해 내려왔잖아요. 사실 뭐 7세기경 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때도 성형이 있었고 뭐 인도에서도 몇백 년 전에 코를 이렇게 수술하려는 그런 수술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거는 뭐 지금 현 시대의 문제뿐 아니라 뭐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성형수술을 한다. 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죄를 지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는 성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물려주신 얼굴이나 신체 일부분을 뭐 칼을 통해서 고친다라는 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었는데 실제 제 동생이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기 전에는 그걸 꼭 받아야 되냐라고 말을 했었고 그 동생한테 지금 예. 의사를 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어제. 아니 근데 이제 반대를 심하게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예뻐지고 또 본인이 그렇게 자신감을 얻는 걸 보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룬다면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예뻐진다면 괜찮다. 예요.
성형하는데 안 예뻐지려고 성형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는 거를 뭔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 안 드세요? 뭐 근데 부작용도 많잖아요, 많기는.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수술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좀 걱정은 많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뻐지고 싶은 욕망이. 여자 입장인 것 같고, 그렇죠? 여자들은 다 그런가요? 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다. 네. 뭐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취업 문제에 대해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성형이 뭐 예뻐져야 된다 혹은 좋은 얼굴을 가져야 된다 인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외모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성형을 실제로 하는 사례도 제가 봤고요. 또 아니면은 그 증명사진을 그 전문 사진관에다 맡기고 포토샵을 통해서 그 본인들의 얼굴을 수정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포토샵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 견적을 뽑아보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디를 고치면 되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만 생겼다면. 네,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괴리감을 많이 느끼긴 하죠. 뭐 연주 받아 보면 이력서 사진과 본인 사진이 본인 맞으세요부터 이제는 기대도 잘 안 해요. 그죠? 이 사진이 당신일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글쎄요. 취업할 때 예쁘다 하면 괜찮다?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리고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이거 뭐 속담을 쓰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시민들 제가 인터뷰를 다닐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같은 값이면은 더 인물이나 좋으면은 더 그 사람도 뽑겠다. 같은 능력이나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은 능력이면 뽑겠다가 아니라 좀 덜해도 예쁘면 뽑는다고 생각하지 않나?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그런 거고 속사정은 또 그럴 것 같아요. 뭐 속사정은 그러니까 보통 죄송해요. 남자들은 좀 덜해도 예쁜 사람이면 더 좋겠다. 기본 심리는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여자들이 덕을 너무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사회 자체가 성형을 더 하면 더 예쁜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위가 상승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지위가 상승한다. 그 김태희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론 똑똑해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그 얼굴이 자연 미인이라서 굉장히 많이 뜬 케이스인데 뭐 성형을 통해서 지위 상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 자체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성공을 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이제 부를 쌓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시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자리 잡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까요? 김태희는 성형을 안 했을까? 교정만 했던 교정만 예. 자기처럼 예. 그래서 관심이 있구나. 교정만 한 사람. 뭐 태연이 모르지 뭐. 조금씩 알게 모르게 하지 않을까요? 뭐 조금 수술은 달라요. 아니고 시술 정도는 뭐 혹은 뭐 꼭 김태희님이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고. 괜히 또 근데 여자들이 다른 여자가 이쁘면 했겠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괜히 막 질투 나고 이러니까 쟤는 했을 거야. 다 했네, 다 뜯어 고쳤네 이런. 그렇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여자들은. 그런 식의 그 반응을 보면서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네가 좀 해라. 가만히 있지 않고 너 좀 해라. 네가 좀 해서 이뻐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성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저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뷰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긍정적이에요. 많이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어요.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실제로 그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워낙 주변에 뭐 쌍꺼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감기 걸려서 주사 맞듯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긍정적으로 바뀐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나가서 받아보니까 그 자기 여자친구나 뭐 아니면 주변에 지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애인이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지는 건 괜찮으나 뭐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약간 예뻐진다거나 하면 조금 나중에 아이와 얼굴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성형 미인과 사귀는 것은 괜찮으나 결혼하는 것은 조금 꺼리게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때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냐? 저는 사실 이미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하진 않았고 같은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정이 들어서 결혼하는 케이스인데 굳이 뭐 가면 안 하셔도. 뭐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약간 그치, 말리지. 예, 말릴 것 같습니다. 그치. 예, 예. 잡은 물고기에 성형해 준 경우가 어딨냐고. 그렇죠? 예, 예. 잡은 물고기는 절대 성형을 해주지 않아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 제 돈 벌어서 하겠습니다. 어. 네. 근데 이건 좀 농담같이 계속 흘러가긴 하는데 워낙 뭐 외모에 대한 얘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절대 안 돼라는 답은 야, 너 어머니 아버지가 불려주신 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예전의 강박관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흡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하지 않으면 이런 전제가 또 붙잖아요. 그죠? 많이 하지 않으면 이 전제가 왜 붙을까요? 좀 부담스러운 거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성형 괴물이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뭐 강남 미인도 이러면서 강남 미인들이 다 얼굴 똑같고 뭐 이런 그거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지 않나. 조금씩 자기의 뭐 컴플렉스를 고치면서 조금 자기의 본연의 아름다움에서 극대화가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좀 이질감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잘 성형을 모르는 남자분들도 무서워지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두려워지니까 딱 보자마자 아 성형한 사람이구나 되게 그런 게 예, 있구나. 그런 대한 말하자면 성형이 예뻐지는 것의 기준이 되는데 이상해지는 거지. 그죠? 사람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정상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많이 벗어나면 이제 장애인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벗어나면 되게 거부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언케이니 밸리 뭐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찾아보세요. 전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성형 얘기를 이제 즐겁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형이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더요. 성형을 해서 자신감이 생긴다. 아까도 말하자면 신분이 상승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느낀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만족이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죠? 혹은 내가 사람이 외모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당연히 인생도 바뀌고 무슨 뭐 관상이 바뀌어서 팔자가 핀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이 두 가지 논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는 과연 자기 것인가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인가? 외모는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수술을 통해서 획일화되는 부분은 부정적이지만 수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다고 하면 그 계급이 상승한다는 말도 저는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수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 모든 일에 조금 더 적극적이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다 보면 기회가 분명히 더 많아지고 또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관상을 논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적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분들도 이제 막상 이게 성형을 하기 전에는 이런 꿈들을 꿀 것 같아요. 막 지위가 상승하겠지, 막 이런 상대적인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막상 하면 근데 뭐 친구들 중에서도 뭐 크게 성형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전 주위에서 못 봤거든요. 드라마틱한 효과. 예, 그러니까 뭐 TV에 나와가지고 거의 뭐 턱을 깎고 막 뼈를 부수고 막 이래서 정말 뭐 탈골 한태가 되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지는 부분도 많이 비춰지잖아요, TV에서는. 근데 친구에서 뭐 쌍꺼풀하고 코 정도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 정도 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나? 그리고 친구들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허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막상 잘 되지도 않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오 그래? 응. 자기가 코를 했어. 근데 그 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도 이어지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지만 그닥 결과를 좋게 보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부분 저는 동감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뭐 했는데 이거 좀 더 이건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하고 나서는 더 해야 된단 말이 많지. 이 정도 쓰니까 난 너무 예뻐서 괜찮지.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그죠? 뭔가 이게 참 의문이 좀 드네요.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가 그렇다면 과연 성형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은 거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형수술은 꼭 필요한 흉터가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그냥 단순히 더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제가 그 성형은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성도 있고 사람은 이제 본래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자기의 그런 미를 더 가꿔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의견도 있으세요? 성형 수술에 그냥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성형 수술에는 반대하고 있어요. 예. 해서 이쁘면 상관없어요. 왜요? 근데 해서 예? 왜요? 말씀하세요. 뭐 자기 투자하는 거니까 해서 이뻐지면 상관없는데 해서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너무 많이 해서 이상하거나 연예인들 보면 그런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지 얼굴 왜 돈 써가면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뭐랄까 그 성형하겠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으나 만약에 저와 가까운 사람이 하겠다고 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를 권하고 싶어요. 왜요? 일단 객관적인 미의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 뭐랄까 어쨌든 자신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좀 자기가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또 평가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약간 걱정이 되고. 저는 뭐 이쁘면 상관없는데 근데 했는데 안 이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뭐라 그러지? 다들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게 꺼려지는? 그냥 티가 나니까. 그래서 좀 막 요즘 언어에서 좀 안 좋은 언어로 막 성괴라고 막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냥 뭐 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솔직히 꺼려지는 건 꺼려지는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그 이유가 있다면? 그냥 굳이 돈 들여서 고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네, 아직 저는 생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참 그냥 있는 그대로가 더 멋지고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어떤 면이? 그냥 사람들 눈에도 안 좋아 보이고 성형하면은 좀 티가 좀 많이 나와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조인간 같아가지고.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요즘 여성분들 뭐 강남대 이런 데 오면 거의 다 막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코나 눈이나 입이나 뭐 이런데. 그래서 자신의 원래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네.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싫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여기 양악 수술하면 막 과다출혈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만큼 반대하는 이유도 참 다양한데요. 조금만 볼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지식은 없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양희재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친구 중에서도 양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뭐 죽진 않았고요. 근데 저희 오빠가 조금 이게 좀 얼굴이 좀 길고 약간 잇몸이 보이고 약간 그런 식의 얼굴 형태라 가지고 컴플렉스를 많이 느껴가지고 양악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또 큰 병원 위주로 이렇게 위험하니까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막 안 좋은 뉴스도 들리고 막 안 좋은 게 들려가지고 결국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고 교정 쪽으로 해가지고 교정도 요즘에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많이 이렇게 좋아졌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으로 갔는데 사실 양악이라는 게 이렇게 턱을 깎아서 뼈를 깎아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악, 상악 이래서 양악인 거예요. 상악이고 여기 밑에는 하악이고 그래서 두 개 다 합쳐서 양악이라고 해서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 친구들 보면요 조금 양악을 한 게 티가 나요.
티가 약간 난다. 이렇게 입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음. 약간 이렇게 할머니 입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심하게 한 애들도 많이 티가 나고 조금 한 애들은 그래도 티가 많이 안 나는데 확실히 얼굴형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달라. 네.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네. 있죠? 아,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방금 그 양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그 타블로 아내 되시는 분 강혜정 씨도 제가 예전에 그 웰컴 투 동막골이란 영화에서 굉장히 순수한 모습으로 많이 사랑을 했었는데 양악 수술을 했나요? 교정을 했는지 다음에 그 턱이 매우 잘했는데 갑자기 턱이 얼굴이 바뀐 것처럼 좀 못 알아볼 저 사람이 강혜정 씨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양악 수술이나 교정을 통해서 얼굴이 완전 바뀌고 나니까 조금 예전만큼의 그런 호감도가 좀 떨어진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과학의 승리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 얼굴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조금 바꾸면 티가 안 나. 근데 이거는 확 티가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선호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뭐 단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없을 것 같아. 뭔가 이 확 달라진 얼굴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죠. 사람 얼굴이 확 달라지니까. 저는 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형수술로 얼굴이 달라지면 나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얼굴이 달라졌을 뿐 나는 나인가? 얼굴이 달라지게 되면 일단은 자아는 한동안은 본래대로 가겠지만 순간 얼굴에 따라서 자아도 저는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웃는 것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웃었거나 아니면 웃을 때 입을 가리던 사람이 성형을 통해서 좀 자신감 있게 자기 만족, 만약에 물론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못하게 된다는 가정을 치하하고 만약에 잘 됐을 경우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웃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아가 약간 바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얻으면 자아가 바뀔 거다. 뭐 능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네요. 가능할 것도 같고. 근데 반대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죠. 흉터가 있다고 해서 하면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성형수술이지. 뭐 딱 그 전통적인 얘기예요. 단순히 이뻐지고 싶어서 하는 건 반대다. 위험성이 있고 본래 타고난 얼굴대로 살아야 된다. 인간이 뭐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 얼굴로 바꾼다고 뭐가 바뀌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형하겠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있으나 가까운 사람이 하겠다면 심사숙고하라고 말리겠다. 그죠? 이런 시각들이 또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이게 딱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사실 쌍꺼풀을 저도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사실 뭐 제가 쌍꺼풀 안 해도 뭐 큰 눈이긴 한데 그래도 쌍꺼풀이 이렇게 또 있으면 또 깊은 눈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쌍꺼풀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쌍꺼풀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쌍꺼풀을 하고 있어서 쌍꺼풀이 없으면 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역발상을 해서 저는 쌍꺼풀을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 굉장히 반대하시죠. 부모님은 항상 뭐 자기가 이렇게 물려주신 거니까 저는 교정도 하고 뭐 이렇긴 했지만은 그게 최선이다. 부모님 눈에는 항상 이뻐 보이니까 항상 반대를 하셨어요. 네. 부모님은 반대를 하죠. 너 내가 준 게 뭐 어때서 이런 그죠? 내가 만들어 준 게 뭐 어때? 그리고 제가 또 어머니가 좀 얼굴이 나는 큰 것 같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또 정중하게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미안하다 딸아. 그거는 좀 미안한 것 같다라고 사과도 정중히 받아서. 이 성형 문제가 들어가면 집안끼리 화해도 하고 뭐 반목 이거 다 있잖아요. 그죠? 특히 그 딸님이 계신 집안은 이 문제로 한 번쯤은 홍역을 겪는 것 같아. 아버님은 절대 안 된다. 엄마는 조금만 해주자. 뭐 그러면 이제 서서 이제 아버지가 살짝 마음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혹은 방학 때 되면 엄마가 몰래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요. 그럼 아버지가 얼굴 저기 하면 집안 싸움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 게 사회 풍속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형을 반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이 하는 것을 역시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성형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이고 인조인 것 같다 느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성형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한번 잘못하다가 살짝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이건 되돌릴 수 없지 않냐. 막 이런 우려, 걱정이 훨씬 큰 거죠. 그런 느낌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물론 아주 그냥 확고하게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반대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본 광경에서 사실은 요즘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김현태 기자가 또 어떤 사건이 조금만 정리해 줘 보실래요? 네, 그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 성형외과에서 그 성형 수술을 하던 여고생이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예요? 예. 성형 수술을 하다가 네, 성형 수술을 하다가 이제 그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날 그 기자회견을 의사협회에서 열고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살펴봤는데 대리 수술 의사가 존재한다라는 대리 수술 대리 기사가 아니고 대리 의사가 존재한다고 대리 해서 의사가 있어. 그래서- 전화하면 오나? 아하. 저기 급해요 하면 오나? 그래서 이제 이런 대리 수술 의사 제도가 대리 수술 의사가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일단은 그 수술을 상담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 손님들이 찾아오면 일단은 병원장이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병원장이 수술을 해줄 것처럼 유명한 병원장이 수술을 해줄 것처럼 하고 실제로 수술에 들어가서는 병원에서 고용한 그 의사를 대리 투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 일단 상담받던 의사가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다른 의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실제로 뭐 쌍꺼풀 수술은 몇 분, 코 수술은 얼마씩으로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면서 대리 의사가 들어와서 쌍꺼풀 수술 끝내면 이제 A라는 환자가 끝내면 바로 B라는 환자에게 또 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이렇게 의사가 끝내는 게 아니고 스톱워치에서 몇 초 남았네. 빨리 해야 돼, 빨리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 거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일단 대리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많은 수술을 갑작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좀 피로도도 쌓이고 이렇게 근무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런 병원 수술에 대한 역량도 약간씩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나 그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이 그래서 이제 대리의사가 피곤할 때 뭐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도 대리에 간호조무사 대리가 있어. 간호조무사가 좀 피곤하시죠?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야? 이게 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네. 심각해서 일단은 이슈화가 됐고 근데 한편 또 쥐성형외과 즉 여고생 그 뇌사 사건이 발생한 쥐성형외과 측은 이렇게 의사협회가 발표한 뭐 대리 수술 의사 제도에 대해서 뭐 자기네 병원에 그 명예훼손을 했다 해서 일단 맞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사협회를? 네. 그러니까 무슨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게 드러난 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다 거짓말이나 허구일 수는 없다고 거의 다 생각해요. 진실로 밝혀졌대요.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지. 이거 내가 상담한 의사를 분명히 아는데 들어온 의사 선생님이 내 얼굴에 보이는데 딴 분이시네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면 마취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마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신 마취를 시켜버린대요. 깨어나지 못하게. 위험하게. 네,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원등이 뭐 아시는 거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더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한 가지는 거기에 없는데 이런 어떤 데는 진짜 수술실이 아니고 그 무슨 마사지실을 수술실이 급하니까 그걸 개조한 거예요. 커튼 치고 조명 그냥 하나 갖다 놓고 수술을 그렇게 한대요.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면 해봐서 알겠지만 많이 아프잖아.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런다는데 그런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그래서 재운다는 소리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또 하나 이거 되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 되게 예전에 쓰는 말 중에 안 좋은 말이기도 해요. 근데 아주 느낌이 확 있는 말을 제가 한번 쓸게요. 야매로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야매. 성형 야매. 알아? 성형 야매. 그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미장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을 소개시켜서 집에 가서 막 주고. 그게 한동안 문제가 많이 돼서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의사들이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던 때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물론 저거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런 병원이 있다면 저거는 야매보다 더 하잖아. 병원이 아니야 저거는. 그죠? 실제 그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병원에 가서 이제 쌍꺼풀 수술도 이제 칼로 찢는 게 있고 이제 집게로 짚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집게로 짚는 걸 했는데 제대로 된 병원에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충분한 시설이 갖춰진 데서 받아도 수술이 좀 잘 안 돼서 다시 재수술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정말 좀 부작용이 좀 심각할 수도 있고 또 생명에 지장까지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까지 갔으니까. 네. 참, 그러니까 성형 수술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까? 내가 예뻐지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수술할 때 수술 동의서 다 받잖아요. 그렇죠. 어느 수술이든 부작용에 대한 거 다 받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하지만 수술 동의서라는 게 사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되게 크지. 느낌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사회 분위기는 수술 자체의 성형수술 정도야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자꾸 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보는 데서 아주 심각한 사회 일단면을 이렇게 딱 칼로 째듯이 이렇게 한번 본 것 같긴 한데요. 이러니 이제 성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더 기승을 부리겠지. 그렇죠? 봐라. 이렇게 된다는데 할래?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연인이나 배우자 혹은 가족이 성형수술을 한다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이 이야기 뒤에 스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꼭 필요하다면 뭐 흉터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뭐 지가 하겠다면 네, 하는 건데 굳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네? 지금도 괜찮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주제로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뭐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돌려를 깎겠다. 뭐 이렇게 그런 농담을 하는데 뭐 만약에 강력하게 이렇게 피력을 하면 말릴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예뻐지고 싶다 해라라고 하지. 그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하겠지만. 네. 선뜻 찬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 막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오케이는 하겠지만 그 사람이 만족한다면 오케이 하겠지만 만약에 됐을 때도 그 사람이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안 좋게 나오던 이쁘게 나오던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는 거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굳이 저는 권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원한다면 바꿔줘야죠.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왜 그러세요? 왜? 어떤 면에서? 자기 스타일이니까 외모 바꾸려면 바꾸고 이러려고. 어느 정도 것은 이해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가꾸는 모습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생명까지 위협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성형을 통해서 멋있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 성형 수술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다면 반대하겠지만 상대방의 선택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관없죠. 좋으세요? 네, 뭐 이쁘면 상관없어요. 예쁜 여자와의 연애는 모든 남자의 로망이지 않을까요? 뭐 괜찮으면 괜찮겠죠. 부담스럽지만. 네, 이렇게 꺼려지는 얼굴만 아니면 인조적인 얼굴만 아니면. 외모를 안 보기 때문에 저도 못생겨서. 네. 너무 귀여우신데. 멋있어진 남자요?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성형 수술했다고 알게 되면? 네. 왜요? 저보다 좀 잘생기거나 그러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위축감 들 것 같아요. 네. 연애는 뭐 괜찮겠죠. 근데 이세를 생각해서 결혼은 좀.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그게 차이가 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성형하기 전이랑 성형하고 난 후가 너무 막 이렇게 차이가 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성형을 통해서 잘생긴 사람과의 결혼은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잘생기기만 하면 나쁘지 않아요? 이쁘면 된 거 아닐까요? 네. 네. 결혼까지도. 네, 그런 그 거에 정도. 대한 네, 그런 거 얼굴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좋은데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뭐 같이 일단 더 잘생긴 사람 보면 좋잖아요. 네. 그 되려 저도 좀 자극이 돼서 저도 더 관리를 할 것 같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근데 그거는 그 성형한 남자를 보는 상대방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게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성형을 해서 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더 많이 갈 테고 그러면은 뭐 본인이 알아서 좀 뭐 케어를 한다던가 상대방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막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다. 네. 연애는 할 수 있는데 결혼 안 할 것 같은데요. 결혼 뭐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돼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연애는 괜찮죠.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조금 반대하는. 그러면 연애면 그냥 즐길 것 같은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다. 좀 위험하다니 하지 마라 라는 부분도 있고요. 굳이 하고 싶다는데 말릴 생각도 별로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은데 자기 관리 성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남자분인데 아마 부인이나 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29대 남자니까 부인인 것 같아요. 성형을 주제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말릴 수가 없겠다. 요즘 자꾸 이제 설득이 되는 거야. 그죠? 선택 찬성하기는 그러나 어렵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그 의사 병원에 대한 얘기도 좀 했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능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형 산업이란 말도 자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성형외과를 가면 내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나 이런 걸 받고 왔기보다는 굉장히 고가의 무언가를 했는데 그닥 이게 그렇게 비싼 이유가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잖아요. 어때요? 성형외과. 성형외과가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죠. 뭐 신사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큰 고층 빌딩 한 20층 넘는 그 빌딩 한 전체가 뭐 성형외과고, 이번에도 신사역에도 하나 또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이제 한류 성형이 또 불잖아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단체로. 온다고? 네, 뭐 중국이나 동남아나 뭐 한류 이제 열풍을 타고 한류 연예인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이게 붕대 둘둘싼 외국인이 저한테 길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레지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박 시설을 해결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그 숙박 시설을 찾지 못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열정이. 저기 외국 타지에 와서 또 성형을 하고 또 이제 묻고 또 가는 모습이 관광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성형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성형 관광. 네네네.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네. 어때요? 부인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정말로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정말 본인이 정말로 원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오기에 못 이겨 허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방금 양지혜 아나운서가 말씀한 것처럼 특히나 뭐 일부 병원 같은 경우는 자기네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몇몇 그 샘플 환자를 뽑아서 뭐 무료로 해주겠다. 대신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광고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보통 성형을 하면 원래는 그 본인들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약간 꺼려 하는데 전과 비포 애프터. 근데 실제로 뭐 워낙 성형 비용도 비싸다 보니까 또 병원 측의 제안에 대해 흔쾌히 또 응하는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드는 거죠. 저는 도대체 내가 큰 돈 들여서 내 얼굴을 정말 결심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쉽게 쇼핑하듯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고심을 많이 해서 아까 그 외국인도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어. 와서 그걸 하고 가는데 막상 이렇게 딱 얼굴 봤는데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야. 그죠? 비행기 타고 집에 갔는데 아니야. 그래서 다 만족할 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외모를 상품처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을 심어준 게 아닌가. 환상인 것 같아요. 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미리 내려두고 나는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긍정적인 부분만 막 보다 보면 이게 사실은 대비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성형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좀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의견까지는 이렇게 들었고요. 다음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성형에 대한 것이 어느 부분을 하고 싶은가가 이제 이슈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과연 어느 부분의 성형 수술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요? 네. 어디를? 네. 어디 1등 어디 하시죠? 전체 싹이요. 그럼요. 어디 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뭐 저희는 했는데. 아 진짜? 티 안 나는데? 뭐 이곳저곳 하고 싶은 부분은 있는데 아직 선뜻 용기는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요? 네, 저는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짜요? 어디 네. 하고 싶어요? 막 다 깎고 막 이것도 올리고 막 다 하고 싶은데. 과연 자기 얼굴에서 어느 부분을 고치고 싶을지가 저는 매우 궁금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이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분량이 좀 적은 거 보니까. 네, 뭐 여자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뭐 하고 싶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뭐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상담을 받아봤는데 아직 생각은 없다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마 이게 어르신이었어요. 이마 좀 하고 싶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뭐 생각보다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한테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같아요. 이 부분을 속마음을 제대로 들었다고 보기엔 이 부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성형외과 진짜 많잖아요. 뭐 그 시사역이나 강남 주변에 진짜 다 성형외과잖아요. 근데 성형했다고 하는 여자분은 없어요. 그게 또 심리거든요. 들키고 싶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네. 정말 타고난 미녀인 듯이 있고 싶지 자기가 밝히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요. 남자분인데 턱을 깎고 많이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딱히 뭐 우리가 저분은 조금 외모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또 그렇죠? 심리적인 걸 수 있다는 생각 좀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코를 조금 하고 싶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코가 조금 약간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사실 남자다 보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자라는 인식이 좀 더 강했었고요. 그 턱을 깎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남성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주위에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뭐 사각턱이다 왜 그렇게 생겼냐라고 약간 놀림을 많이 받았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놀림과 그런 따돌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을 좀 회피하고자 성형을 통해서 조금 자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외모라는 기준의 판단이 어떤 A부터 Z 한 뭐 A, B, C, D, E, F 이렇게 있어가지고 A, 뭐 B 이렇게 나눠지는 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선이 딱딱딱 저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개성 있는 얼굴이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구분 짓는 게 먼저지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크게 막 변별력이 없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그러죠. 사람들이 자꾸 그 부분을 심리적으로 이해를 가하는 거지. 넌 이 부분이 문제야. 사실 저도 성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 출연을 이제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이라 방송 출연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 뭐 이렇게 코를 한번 다쳐가지고 코가 이렇게 삐뚤어진 게 나중에 보인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뭐 딱 쓰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보다가 코가 삐뚤어졌네? 딱 한마디였어 그냥. 그죠? 코가 삐뚤어졌어요? 근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업적인 문제하고 많이 결부가 되면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그 결심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 심리의 어떤 상태를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찾는지 몰라. 내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순간에 아 이거는 내가 어떤 이유를 해야만 해. 근데 사실은 꼭히 그 이유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코를 고치고 이런 것들은 다는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 부분에 그러니까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큰 건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성형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컴플렉스가 과연 왜 생기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왜 생길까요? 좀 너무 요즘이 서구 미인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던 뭐 TV에 나오는 브라운관에 비춰지는 예쁘다고 하는 연예인들도 거의 뭐 서구 미인에 가까운 정말 얼굴 작고 뭐 딱 그냥 바비 인형 같은 그런 분들만 나오고 그게 미의 기준이라고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지. 뭐 나는 뭐 미인의 뭐 밑자도 못 꺼낼 정도로 나는 너무 그냥 평범한 여자인 건데 미인이고 싶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조금 환경이 변화돼서 이러한 그 성형 외모 지상주의가 더욱더 강해지고 특히나 저 모바일이나 아니면 뭐 아이패드 같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대중매체에 접속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방금 양재 아나운서가 말씀한 것처럼 더 많은 외국 유명 연예인들을 보게 되고 또 한국 유명 연예인들도 예쁘고 잘생긴 그런 연예인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일대 뭐 자주 볼수록 호감이 상승한다고 이런 자주 보는 연예인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자신의 그 외적 기준도 그곳에 맞춰지고 그곳에 맞춰진 기준과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아름답다 혹은 뭐 예쁘다 진짜 그냥 뭐 아름답다는 건 좀 이상하고 예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평상시보다 예전의 사회보다 더 많이 보게 되니 내 모습을 자꾸 거기에 견줘서 비교를 자꾸 하니까 컴플렉스가 증폭되고 그 증폭된 컴플렉스로 인해서 뭔가 선택을 빨리 하고 또 이런 의학의 도움으로 내가 예뻐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렇다면 TV를 없애버릴까? TV를 보지 말고 TV를 없애버리기에는 그럼 너무 우리가 안 되는구나. TV를 없애지 마시고요. 저희 TV는 꼭 봐주셔야 되고요. 여론의 강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성형 얘기하고 있고요.